오케이. 네. 안녕히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곧 여름도 물러가겠죠. 자, 오늘은 짧게 5분간만 짧게 이재명 도지사 재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소중하죠. 인생은 짧으니까 정치에 관심 가지는 거 정말 비생산적이고 정말 멍청한 짓이죠. 물론 정치에 흥미를 느껴서 전문적으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정치처럼 비생산적인 일 없습니다. 자, 내일 이재명 도지사 마지막 결심 공판이 잡혀 있습니다. 결심 공판은 뭔가를 결심한다. 그래, 결정했어, 이건가요? 심리, 재판 심리를 결론 내겠다. 결론 심리. 심리를 결론 내겠다. 이거겠죠. 그래서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2명,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의 최후 진술, 그 다음에 검찰의 구형 절차,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요청한 증인자들 2명 중에 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명은 주소가 부정확해서 증인 참석 요청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증인 신문은 없고 나머지 절차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부에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달라, 배당을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최후 진술을 낭독을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간 여력이 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한번 바쁘시겠지만 여력이 되신 분들은 한번 참석해서 마지막으로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이재명 의사가 큰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미 재판이 선고가 돼 봐야 알죠. 그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편으로는 또 내일 드루킹 재판이 공판이 아니고 내일은 선고가 있는 날이에요. 드루킹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죠.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죄,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선거법 위반인가요? 해가지고 근래 보기 드문 업무방해죄로 포털 업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드루킹에게 중형을 선고했죠. 엿먹으라고 선고했을까요? 적폐 재판부가 업무방해죄로 3년 6개월을 선고를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공범으로 김경수 지사한테는 2년 실형을 선고했죠. 그래서 드루킹과 같이 김경수 도지사가 실형 선고돼서 구속이 됐었는데, 내일 드루킹에 대한 2심 공판이에요. 고등법원 공판, 선고 공판. 그러다 보니까 내일 선고 공판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은 보통 대법원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 내일 드루킹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유무죄 판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드루킹에게 주어진 혐의가 현재 가장 김경수 도지사하고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업무방해죄 부분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컴퓨터 업무방해죄라고 있는데 컴퓨터와 관련된 거라 형법에서 아주 최근에 개정되거나 제정된 건 아니지만 컴퓨터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부정한 명령이라든가 부정한 숫자, 부정확한 입력, 불법한 입력을 통해 가지고 그 전산 장치를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네이버겠죠.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럴 때 이제 선고하는 형벌이죠. 그런데 이 드루킹이 했던 일은 킹크랩인가요? 그 기계를 통해서 무한정으로 클릭을 반복해 가지고 어떤 뉴스 카테고리에 있는 뉴스들을 순서를 조작하거나 그 뉴스 랭킹 있잖아요. 그것을 순위를 레벨업 시킨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이버의 뉴스 공정성, 그러니까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의 가치, 공정성, 이것을 침해했다. 그것이 재판부의 1심 결론이었고, 드루킹 쪽에서 주장한 것은 우리가 입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부정한 입력이냐, 각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 위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위임자로서 수임자로서 대신 클릭을 해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입력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클릭을 수차례 했다고 해서 네이버에 어떤 업무 방해의 결과가 있었냐, 네이버가 폭파되거나 장애가 있었냐, 이렇게 하면서 반박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접근하는데 열심 재판 판결문을 보면 컴퓨터 업무 방해죄라는 것이 반드시 업무가 방해되고 막 마비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업무 방해가 아니라 이런 부정한 클릭, 과도한 클릭 이런 것으로 인해서 뉴스의 그 공정성이 해하게 됐잖아요. 뉴스에 대한 통계라든가 뉴스 랭킹 이런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일이 네이버의 업무잖아요. 그 뉴스 서비스의 업무인데 드루킹이 이것을 방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 방해는 반드시 결과물로 나오지 않더라도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위험성만 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 같아요. 2심에서 드루킹이 유죄가 선고가 돼버리면 김경수 도지사는 공범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죄가 선고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올 나싱이죠. 드루킹이 유죄가 돼버리면 김경수도 유죄가 돼버린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드루킹의 선고가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 돼버렸다. 자, 그리고 드루킹이 뭐 재판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증언을 했고 최후 준술 같은 경우는 뉴스거리로도 많이 생산이 됐죠.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토, 성토, 토사구팽 이런 거 배신감 이런 거를 많이 토로를 했고 특히 뭐 김경수 도지사가 모른다고 했을 때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했죠. 현재 드루킹 같은 경우는 그 최후 진술을 할 때 아예 종이에 뭐 3장인가 써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비토라든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낭독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였냐면 현재 일본과의 그 무역 분쟁이라든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관제 민족주의로 뭉쳐있기 때문에 망국이 우려된다 이렇게 최후 진술 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4월달이에요. 4월달 이렇게 일본과의 이런 무역 분쟁이 있기 전에 드루킹이 최후 진술에서 말한 것이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현재 일본과의 갈등 상황이 노출되니까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반일 관제주의로 똘똘 뭉쳐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는 망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드루킹의 최후 준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참모진들이라든가 어떤 정책 대안을 설정할 때 반일본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전부 다 일본 불매 상품이라든가 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나타내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약간 좀 잘 사는 중산층 이상자 분들은 현재 반일 자극하거나 일본 불매 상품을 하거나 일본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현재 일본을 옹호하거나 일본 상품을 쓰고 있거나 일본 여행을 가거나 하면 매국노라고 막 엄청나게 욕하죠. 그리고 어제는 또 731 부대 방송도 하고 위안부 방송도 하고 이런 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도 반일을 계속 부추기고 불매 상품의 현재 효과 대마도 이런 오사카 이런 한국 관광객들의 극감 이런 거 소식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반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잘 살고 부자들 그리고 약간 사업하시는 분들은 국민들 정서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좀 걱정하는 것은 이미 드루킹이가 이런 최후 준술을 하기 전부터 이 반일 정서가 문재인 정부 내에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죠. 일본이 이렇게 무역 보복을 하리라고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일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제대로 못할 거라면 미리 준비라도 철저히 해놓고 이런 무역 분쟁 상태를 맞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요구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반일 관제 민족주의로 똘똘 뭉치기만 했지 일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외교관계 재설정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이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대책을 가지거나 일본과의 관계 재설정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일 이런 것을 하나의 정치 모토로 삼지 않았나 이런 비판을 하고 있었고 드루킹조차도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 정서가 너무 강해서 이러다가는 망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 정서가 심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간과를 했었는데 현재 일본과의 이런 무역 분쟁이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드루킹의 이런 최후 진술에서 언급되어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반일 정서, 그리고 참모진들의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이 현재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일을 할 거면 어떤 정도 준비를 하거나 관계 개선을 할 대책이 세워놓고 반일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현재 반일 정서는 하나의 흐름이라든가 큰 하나의 뭐랄까요, 연예인들 어떤 팬덤 형성하는 것처럼 하나의 유행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정말 이성적이고 냉정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산가들, 사업가들, 그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의 이런 반일, 불매상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한 입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무조건 매국노들, 우익들, 보수 또라이들만 이렇게 친일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살고 있는 사람들, 사업가들,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편향적인 일본과의 이런 반일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건 또 사실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 분립에 기초해서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건들 수는 없잖아요. 그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판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결은 판결대로 있으면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약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예고가 되어 있으면 그 전에 어떤 제도적으로나 어떤 사람 특사를 파견한다든가 외교적으로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외교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죠. 그러나 드루킹이 이미 최후 진술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이미 1,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반일 감정을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이용을 했고, 일본과의 그 관계 개선을 집권 기간 내내 개선을 하려는 의지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재명 도지사의 그 결심 공판하고 드루킹의 선고 공판하고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어색하긴 한데, 어차피 여름 휴가가 끼어서 같은 날 재판을 받는 것이니까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마지막 재판이 있고 선고만 이제 진짜 나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승리의 소식을 갖고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꼭 무죄 선고를 받아가지고 한 단계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 하이트 파이어.